안녕하세요. 유앤미 이병현 수의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 반려동물 친구들의 발작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발작 증상이 아닌데 발작처럼 보일 수 있는 증상들을 간단히 알아보고 실제로 발작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과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작은 우리 반려동물 친구들의 뇌에서 흥분파가 지속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뇌의 위치 중에서도 뇌의 가장 앞쪽에 위치한 전뇌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전뇌에 문제가 있는 발작 증상이 아닌 발작과 비슷한 증상도 우리 보호자님들께서는 발작 증상으로 인지를 하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발작이 아닌데 발작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심장의 기능 저하로 인한 기절 혹은 실신 증상, 급성으로 나타나는 전정계 문제들, 근육 경련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동영상 촬영을 하신 후에 내원하시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발작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 원인들에 필요한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전뇌의 문제가 아닌데도 발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간이나 콩팥에 문제가 있거나 소듐이나 칼슘과 같은 전해질의 불균형, 특정 영양분의 부족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이며 이를 대사성 혹은 반응성 간질이라고 합니다. 대사성 간질의 경우 혈액 검사와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진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뇌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염증이나 종양, 그리고 경색, 선천적인 이상, 감염 등으로 전뇌에 병변이 발생해서 발작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을 말하며 이를 2차성 혹은 구조적 간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뇌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MRI 촬영을 통하여 진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히 진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병변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경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를 1차성 혹은 특발성 간질이라고 하고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는 않았고 유전적인 문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발성 간질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들이 없을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작 증상들은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발작 증상이나 발작과 비슷한 증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난다면 꼭 가까운 동물병원에 내원하셔서 수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 진단에 이르셔야 합니다. 질병에 따라 다르지만 약물 치료부터 수술적 치료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원인을 파악하신 뒤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 아이들과 보호자님들이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발작 증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들과 그에 맞는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